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숙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1월이라서 여러분 거의 다 방학을 하셨죠. 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과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어떻게 이번 방학을 보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3학년 이후는 대부분 문제집을 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의 어떤 그 중요한 개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두 권의 책을 권하려고 왔어요. 하나는 라의 눈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당신이 잘 안다고 착각하는 헛지르는 수학 이야기. 사실 제가 이 책 옛날에도 소개했었는데 그때는 라이브로 그냥 이 책 꼭 보시라고 이렇게 소개했던 책이고, 그리고 제가 엄마 교과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업에서 엄마들에게 초등학교 수학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읽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꼭 권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적의 유아 수학이라고 하는 유치원 아이들의 문제집이에요. 근데 이 문제집을 제가 왜 권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박영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유아 친구들이 수학을 처음 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교과서를 비롯하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이 제대로 수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모자라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특히 유아와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도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게 뭐가 있다고, 또 애기들한테 뭐 가르칠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주로 아이들과 엄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라도 이 초등 수학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이 책을 보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쓰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영훈 교수님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많이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뭔가를 할 때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에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수학을 접할 때 수세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가. 그러니까 왜 역사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한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를 가졌어 하고 잘난 척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수학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쳐서 그것이 변해왔고 그것을 수용해 왔는가, 그거를 직접 경험해 보시라고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너무나 먼 얘기인데 엄마도 어떻게 해요? 들이당창 숫자부터 가르치잖아요. 당연히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수세기 하면 1부터 1000까지 벽에다 붙여놓고 1, 2, 3, 4, 5, 6, 7, 8 막 읽게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94쪽에 보면 맥락이 연산의 능력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정말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아이들의 성장을 여러분 보세요. 완전 애기 같은 애들에서 다 큰 청년 같은 애들까지 변하는 게 그 나이 때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수학을 접할 때 처음에 아주 아무것도 아닌 애들, 그냥 물건 하나 둘 세기도 되게 어려운데 벌써 초등학교 6학년 수식을 마음대로 다루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죠? 네. 그만큼 두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수학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그러면 여기 이 1학년 때 배웠던 이 경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맥락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계산만 띡띡띡 할 줄 안다고 그게 다 아닌 거예요.
다 그 안에 의미가 있고 그것들을 실생활에 어떤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 이것이 초등학교 수학에서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기 있는 말투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나는 다 아는데 니네는 모르지.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 다 아는 게 맞아. 왜냐하면 이분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선생님부터 시작을 했던 선생님이고 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치셨고 수많은 책을 내셨고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셨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은퇴하시고 나서 보니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수많은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이더라. 그래서 이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 다 아는 얘기야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올 겨울이 넘어가기 전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책을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어요. 뭐 다 필요 없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애들이 읽으면 더 좋지. 왜 그렇겠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요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학은 언어고 당연히 그 언어에 따른 맥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을 납득을 할 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책으로 넘어갈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선생님께서 지금 예비중을 위한 책을 쓰고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직 책이 나왔는지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하지만 이제 고학년 그 이상을 위해서 연결할 수 있는 책을 계속 집필하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서로서는 이것이 시작이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책들이 나오겠지만 아직 이제 문제집에 마땅한 게 없으니까 제가 이 선생님의 생각을 가장 잘 담은 문제집을 찾아봤을 때 현재로서는 기적의 유아수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기적의 유아수학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 책이 되게 오래돼서 그 전에는 자세히 보지 않았었어요. 뭐 이미 오래된 책이고 제가 썩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수세기에 관한 자료들이나 뭐 이런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중에 왜 시작을 할 때 아이들이 처음에 수세기를 시작을 할 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문제집이 이렇게 없지? 그거를 찾고 있던 중에 제가 정말 우연히 본 거예요, 이 책을. 근데 내가 이 책을 너무 간과했던 거야. 그냥 너무 뻔한 출판사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냥 이 책을 간과했고 이미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는데 제가 조금 건방을 떨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드리고 그 길버스쿨에서 나온 책이죠. 기적의 유아수학에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냐. 일단 수세기를 접근하는 방식이 정말 아이들이 수를 세나가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를 세다가 대충 묶어서 세기 시작하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나타냈고 내가 손가락을 다 이렇게 세잖아요. 보통 한 손가락에서 수를 세잖아요. 그런 다음에 10손가락을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단계를 전부 다 수용을 했으며 그리고 우리말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우리가 수를 세잖아요. 근데 우리말 수를 자세히 보면요. 하나, 둘, 셋, 넷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변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자 한 개를 샀어. 하나잖아, 하나. 근데 뒤에 단위가 붙잖아요. 그러면 한 개가 돼요. 바뀌었죠. 그리고 나는 과자 2개를 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모양이 바뀌어요. 나는 사흘 후에 시장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흘, 3일이거든요. 3일? 근데 이것도 바뀌었네. 셋이라고 안 하잖아. 셋일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형태를 갖는 그 수가 1, 2, 3, 4에 제일 많아요. 나는 4시에 밥을 먹을 거야. 4시잖아, 4시. 4시라고 안 하잖아. 4시라고도 안 하고 4시라고도 안 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에 익숙해진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 기적의 유아 수학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캐치하실 것인지 그게 이제 또 걱정되잖아. 그죠? 근데 그 밑에 이제 부모 지도서라고 해서 또 조그만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지 않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왜 우리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 아이들이 당연히 덧셈 뺄셈 기호를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걔 하잖아. 걔 그 구 땡땡 뭐 이런 거 그거 하시잖아요. 그런 거 막 계속 똑같은 수 계산하면서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기호예요. 덧셈 뺄셈이란 그 기호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사실 유아 수학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네. 물론 이 선생님께서, 이 박영 교수님께서 이걸 100% 다 모든 걸 다 새로 만들어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덜란드 교과서를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참고했겠어요? 본인의 그런 노하우랑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책을 꼭 여러분한테 좀 권해보고 싶어요. 근데 책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걸 또 한꺼번에 A부터 C까지 다 사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사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을 준비하면서 또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 나는 정말 할 게 없어요. 선생님 정말 할 게 없어요. 3학년, 4학년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요런 기초적인 단계를 바닥을 좀 잘 좀 닦아두세요.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모르는 애들 천지빽깔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습용 교재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참고자료로 박영 교수님 책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책들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책들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훅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꼭꼭 한번 보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마침 겨울방학이기도 하고 학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책을 정말 문제집은 예비초,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지금 현재 6세, 이제 7세 올라가는 친구들 이 셋한테는 무조건 권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엄마들한테는 이 책을 제가 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가 아직 학교에 안 갔어. 하지만 초등학교 수학이 정말 궁금해 하는 엄마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이제 막 덧셈 뺄셈 아이들이 막 배우고 있어. 그러면은 뭐 다 했으니까 3학년 거 나가도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우리 아이하고 해보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방학 시작하자마자부터 제가 엄마들한테 공부해라 이런 얘기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네, 읽는 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책 권해드렸을 때 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